여러분, 간이 나빠지고 있는데 정작 본인이 아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연구에 따르면 지방간 환자의 절반 이상이 자신에게 지방간이 있다는 걸 모르고 삽니다. 진상이 없으니까요. 피곤한 건 나이 탓, 소화 안 되는 건 스트레스 탓으로 넘기는 사이 간은 조용히 10년을 혼자 버팁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병원에서 딱 한마디를 듣게 되죠. 간경화 소견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이 음식 좋아요, 저 음식 나빠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간이라는 장기가 얼마나 조용하게, 얼마나 오래 참다가 터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몸에 좋다고, 건강하다고 철석같이 믿으면서 매일 먹어온 음식들이 사실은 간을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었다면 그 이야기를 오늘 제대로 해드리려고 합니다. 피곤한 것, 조금 무거운 느낌, 입맛이 떨어지는 것, 이걸 다들 나이 탓으로 넘겨버리시죠. 그런데 그게 사실 간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였다면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간에 대해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보고 나서 이걸 진작에 알았더라면 하는 마음이 드실 거예요. 이미 그 말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런 건강 정보 나 혼자만 알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주변 소중한 분들과 꼭 함께 봐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간이 나빠지면 제일 먼저 어디에 신호가 나타날 것 같으세요? 배가 아프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그런 걸 떠올리시는 분이 많을 텐데요. 실제로는 전혀 다른 곳에서 먼저 신호가 나옵니다. 겉으로 보이는 곳에서요. 눈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눈의 흰자위, 평소엔 하얗게 맑아야 할 그 부분이 어느 날 노랗게 보인다면 이건 단순히 피곤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황달이라고 부르는 상태인데요. 간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 빌리루빈이라는 물질이 혈액 속에 쌓입니다. 이 물질이 피부와 눈 흰자에 색을 입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간이 처리해야 할 노폐물이 몸 밖으로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피부에 번져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달은 간이 꽤 심각하게 힘들다는 신호입니다. 이게 보인다면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피부에 생기는 붉은 반점이에요. 가슴이나 배 주변에 마치 거미가 다리를 뻗은 것처럼 가운데서 퍼져나가는 작은 붉은 혈관 모양이 보일 수 있어요. 이걸 거미상 혈관종이라고 하는데요. 간이 손상되면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을 제대로 분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호르몬이 쌓이면서 피부 아래의 작은 혈관들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나이 탓이라고 그냥 넘기기 쉬운 변화인데 이런 반점이 새로 생겼다면 한 번쯤은 진지하게 봐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잇몸 출혈과 쉽게 드는 멍입니다. 양치질할 때마다 피가 조금씩 나온다든지 살짝 부딪혔는데 멍이 유독 크게 오래 남는다든지 이걸 잇몸 문제 아니면 나이 들어서 피부가 얇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간은 혈액이 굳는 데 필요한 단백질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이 공장이 제대로 안 돌아가면 작은 출혈도 멈추지 못하고 피부 속에 퍼져버리는 거예요. 사소해 보이는 이 변화가 사실은 간 기능 저하를 알리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요즘 나에게 해당된다면 컨디션 문제로 넘기지 마시고 맥과나 소화기 내과에서 간 기능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검사 하나가 걱정 몇 년을 덜어줍니다. 간이 조금 안 좋다고 해서 당장 크게 아프진 않습니다. 그게 바로 간의 특성이에요. 간은 70% 이상이 손상되어도 아직 버티면 장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별 증상이 없으니까 괜찮겠지가 제일 위험한 생각이에요. 간이 오랫동안 제 역할을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먼저 간성 혼수라는 게 있어요. 어려운 말처럼 들리는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단백질을 먹으면 소화 과정에서 암모니아라는 물질이 생깁니다. 이 암모니아는 독성이 있어요. 건강한 간은 이걸 재빨리 잡아서 무해한 물질로 바꿔줍니다. 그런데 간이 망가지면 이 암모니아가 걸러지지 않고 혈액을 타고 뇌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말이 이상해지고 심하면 의식을 잃는 상태까지 갈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갑자기 멍해지거나 말이 어눌해졌다고 하면 주변에서 치매로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간을 한번 확인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식도 정맥류 파열입니다. 간이 굳어지면 간을 통과해야 할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그 혈액이 우회로를 찾아서 식도 주변에 가는 혈관들로 몰립니다. 이 혈관들은 원래 그렇게 많은 피가 몰리도록 설계된 혈관이 아니거든요. 풍선처럼 부풀다가 터지면 엄청난 출혈이 생깁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원이에요. 이게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간을 방치했을 때 서서히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독수도 있어요. 뇌에 물이 차는 거예요. 간이 기능을 잃으면 혈액 속 단백질 농도가 낮아지고 혈관 밖으로 수분이 새어나와 복강 안에 고입니다. 배가 눈에 띄게 불러오면서 무거워지는 느낌. 이게 단순히 배 나온 게 아닐 수 있어요. 이 합병증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모두 손쓸 기회가 있었는데 초기 신호를 무시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라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럽다면 망설이지 말고 병원 검사로 확인하세요. 검사는 두렵지만 모르고 있는 게 훨씬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지방간은 주위에 의외로 많던데요. 하시는 분 계시죠?
실제로 건강검진에서 지방간 판정을 받고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 지방간은 절대 가볍게 볼 게 아닙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방간이라는 건 단순히 감에 기름이 조금 끼어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자체가 이미 간이 보내는 경고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단순 지방간 상태에서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일부는 지방 간염으로 넘어갑니다. 지방 간염은 간에 염증이 생긴 상태예요. 여기서 또 방치하면 간이 딱딱하게 굳기 시작하는 간경화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간경화가 심해지면 간암으로 발전할 위험이 커집니다. 이 과정이 보통 10년에서 15년에 걸쳐 천천히 아무 증상 없이 진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지방간 단계에서는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생활 습관을 바꾸면 간이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간은 재생력이 굉장히 뛰어난 장기거든요. 그런데 간경화로 넘어가면 이미 굳어버린 간 조직은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방간이 발견된 그 순간이 바로 인생을 바꿀 기회의 타이밍인 겁니다. 건강검진 결과지에 지방간이라고 쓰여 있다면 지금 당장 생활 습관을 바꾸라는 몸의 마지막 정중한 경고입니다. 저는 술을 거의 안 마시는데 왜 지방간이 생겼을까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들 하세요. 그런데 이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지방간 환자의 상당수가 술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걸 비알코올성 지방간, 요즘은 대사 이상성 지방간이라고 부르는데요. 알코올 없이도 먹는 음식과 생활 방식만으로 간에 지방이 쌓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탄수화물의 과잉 섭취입니다. 밥, 빵, 국수, 떡 이런 것들을 우리 몸이 소화하면 포도당이 되는데요. 이 포도당이 필요한 양을 넘어서면 우리 몸은 이걸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합니다. 그리고 그 지방이 가장 먼저 쌓이는 곳이 바로 간입니다. 여기에 액상과당이라는 게 더 문제예요. 탄산음료, 과일 주스, 달달한 음료수 등에 들어있는 이 성분은 일반 설탕보다 훨씬 빠르게 간으로 직행합니다. 장이나 근육에서 처리될 새도 없이 간이 직접 받아서 지방으로 바꿔버려요. 술을 안 마셔도 매일 달콤한 음료를 마신다면 간에는 술을 마시는 것과 비슷한 부담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혈당이 자꾸 급격하게 오르내리는 식습관도 간에 쉬지 않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그러면 간에 지방이 더 쉽게 쌓이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술 안 마셔도 지방간이 생기는 이유 이제 이해되시죠? 저녁 먹고 좀 쉬다가 밤 10시쯤 되면 슬슬 또 뭔가 땡기죠. 라면 한 그릇 아니면 과자 한 봉지 이 정도 먹는 건 나쁘진 않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 이게 간에게는 꽤 가혹한 일입니다. 제가 늘 모든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은 낮에는 음식을 처리하고 저장하는 모드, 밤에는 청소하고 회복하는 모드로 바뀝니다. 특히 깊은 수면이 시작될 때 간도 본격적으로 해독 작업에 들어가요. 쌓인 노폐물 정리하고 손상된 세포 수리하고 다음 날을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밤입니다. 그런데 밤늦게 뭔가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간이 청소를 멈추고 다시 소화와 처리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잠을 자도 간은 쉬지 못하는 거예요. 이 상태가 매일 반복되면 간은 만성적으로 피로한 상태가 됩니다. 한의학에서도 밤 11시에서 새벽 3시 사이를 간과 담이 가장 활발하게 일하는 시간이라고 봤어요. 이 시간에 몸이 쉬어야 간이 일할 수 있다고 본 거죠. 낮에 뭘 먹느냐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밤에 공복을 유지해주는 것, 제때 자는 것, 이게 어쩌면 어떤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간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야식을 끊는 것만으로도 간 입장에서는 매일 밤 숙면을 취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주세요. 저녁 식사를 일찍 마치고 이후엔 물이나 아무것도 넣지 않은 차 정도로만 유지하는 것, 이게 영양제 몇 가지보다 훨씬 간에 직접적인 선물이 됩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방금 야식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건 일반적인 분들, 그리고 지방간이 있는 분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간경화가 이미 진행된 분들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간경화 환자분들은 오히려 출친 전에 소량의 단백질 음식을 드시는 게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의학적 근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간경화 상태에서는 몸이 포도당을 저장하는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잠자는 동안 혈당이 너무 낮아지고 몸은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들려고 해요. 이게 반복되면 근육이 빠르게 줄어들고 전반적인 체력이 급격히 나빠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그래서 두부 한 모, 달걀 한두 개 정도의 소량, 양질 단백질을 자기 전에 드시는 것이 이분들에게는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건강정보는 나에게 딱 맞는 것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같은 음식, 같은 습관이라도 내 몸 상태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건강정보를 전달해드리지만 자신의 상태에 맞게 적용하는 건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간을 망치는 최악의 음식이라고 하면 다들 술, 기름진 것 이런 걸 떠올리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건 그게 아니에요. 몸에 좋다고, 건강하다고 믿고 먹어왔던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사골국물, 그리고 마블린이 많은 고급 소고기입니다. 사골국물이요? 그거 건강 보양식 아닌가요? 맞습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부터
기력이 떨어지면 사골 곡물을 고아 드셨죠. 그런데 사골 곡물에는 포화지방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포화지방이 많은 식단은 간에 염증을 일으키고 지방간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마블링이 잘 박힌 한우, 보기엔 좋고 맛도 있지만 그 하얀 지방이 바로 포화지방입니다. 가끔 드시는 건 문제없어요. 그런데 건강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사골 곡물을 매일 드시거나 고기를 자주 드신다면 간에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고기를 드실 때는 마블링 적은 살코기 위주로, 사골보다는 채소 육수나 된장국 쪽이 간에는 훨씬 친화적입니다. 두 번째가 정말 놀라우실 겁니다. 시판 샐러드 드레싱입니다. 샐러드 드시는 분들, 건강 신경 쓰시는 분들이죠. 그런데 여기에 슈퍼마켓에서 사온 드레싱을 듬뿍 뿌리신다면 그 순간 건강 식단이 아닐 수 있어요. 시판 드레싱에는 정제된 식용유, 액상과당, 각종 첨가물, 보존제가 잔뜩 들어있습니다. 이런 초가공 식품은 장 속 유익균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장과 간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장이 건강해야 간의 독소가 덜 전달됩니다. 장이 무너지면 그 독소들이 고스란히 간으로 흘러들어오거든요. 샐러드 자체는 정말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드레싱은 올리브 오일에 식초나 레몬즙을 직접 섞어서 드시거나 들기름 한 방울 정도로 단순하게 드시는 게 간에는 훨씬 낫습니다. 건강을 위한다고 먹는 샐러드가 드레싱 때문에 역효과가 나는 아이러니 꼭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는 짠 음식입니다. 찌개, 국, 젓갈, 장아찌, 우리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것들이죠. 짠 음식이 혈압에 안 좋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 짜게 먹는 습관은 간에도 나쁩니다. 나트륨이 과하면 간의 염증 반응을 자극하고 간 섬유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섬유화라는 건 간이 점점 딱딱해지는 거예요. 간경화로 가는 과정 중 하나입니다. 매끼 국물을 다 드시는 습관, 찌개를 여러 번 떠 드시는 것, 젓갈을 기본 반찬으로 드시는 것, 이런 식습관이 쌓이면 혈압만이 아니라 간에도 천천히 부담을 줍니다. 국물은 조금만 드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것만으로도 나트륨을 상당히 줄일 수 있어요. 이제 반대로 간을 도와주는 음식 이야기 드릴게요. 비싸거나 구하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서 늘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간에서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몸속에 들어온 독소를 간이 더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한의학적으로도 쓴맛을 내는 채소들이 간에 열을 내려주고 해독을 돕는다고 봤는데 브로콜리가 딱 그 성질을 가진 채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브로콜리를 너무 오래 삶으면 이 설포라판이 다 파괴됩니다. 흐물흐물하게 삶은 브로콜리는 식감도 없고 영양도 많이 날아가요. 가볍게 2, 3분 찌거나 끓는 물에 살짝만 데쳐서 씹히는 식감이 남아있게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두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은 자르거나 다지는 순간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집니다. 이 알리신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요. 간세포가 산화되는 걸 막아주고 염증을 줄여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마늘에는 셀레늄도 들어있는데 이게 간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늘을 가장 잘 먹는 방법은 다진 다음에 10분 정도 그냥 두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 알리신이 충분히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살짝 익혀서 드시면 됩니다. 날것으로 드시면 위장을 자극할 수 있으니까 살짝 익히는 게 좋아요. 매일 마늘 두세 쪽. 어렵지 않죠? 세 번째는 호두를 비롯한 견과류입니다.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아르기닌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간의 염증을 줄여주고 아르기닌은 간이 암모니아를 해독하는 과정을 도와주는 성분이에요. 아몬드, 해바라기씨 같은 견과류에는 비타민 E가 많은데 이게 간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합니다. 중요한 건 하루에 한 줌 정도 꾸준히입니다. 견과류를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오히려 칼로리가 부담이 되니까요. 매일 조금씩 꾸준하게 드시는 게 핵심입니다. 간식으로 과자 대신 견과류 한 줌. 이것만 바꿔도 간에게는 꽤 좋은 변화가 됩니다. 네 번째는 커피입니다. 이게 좀 의외라고 느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커피가 간에 좋다니. 그런데 이건 꽤 많은 연구에서 뒷받침된 내용입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간의 염증을 줄이고 간 섬유화를 늦추는데 도움이 된다는 결과들이 있어요. 지방간이 있는 분들에게도 일정 수준의 긍정적인 영향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단, 여기서 무조건 중요한 게 있어요. 블랙커피여야 합니다. 설탕, 시럽, 프림 듬뿍 넣은 달달한 커피는 오히려 간에 부담을 줍니다. 액상과당이 들어가는 순간 커피의 좋은 효과는 사라지고 간은 또 일을 더 해야 해요. 믹스커피 한 봉지에도 상당한 양의 당분이 들어있다는 거 꼭 기억해주세요. 커피를 드신다면 블랙으로 하루 2잔 이내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간에 좋다는 영양제 많이들 드시죠? 밀크시슬, 실리마린, 간 보호 영양제. 물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영양제보다 훨씬 근본적으로 간을 돕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근육입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이에요. 근육은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저장하는 창고 역할을 합니다. 밥을 먹어서 혈당이 오르면 근육이 그 포도당을 흡수해서 에너지로 저장해요. 그러면 간이 처리해야 할 포도당 양이 줄어들거든요. 근육이 많을수록 간의 부담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허벅지 근육을 제2의 간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반대로 근육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혈당이 오를 때 처리해줄 곳이 없으니까 간이 다 떠안아야 합니다.
간에 지방이 더 쉽게 쌓이고 인슐린 저항성도 높아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운동을 하실 때 그냥 걷기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걷기도 좋지만 허벅지 근육을 직접 쓰는 운동을 함께 해주시면 간 건강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스쿼트는 헬스장 가서 무거운 걸 들어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스쿼트입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는 것, 잠깐 앉아서 발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것, 이런 작은 동작들이 매일 쌓이면 허벅지 근육이 유지되고 간도 덜 일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자연스럽게 빠지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챙기지 않으면 점점 간에 부담이 커진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지방간이 걱정되신다면 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얼마나 해야 할지를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운동은 숨이 살짝 차고 땀이 조금 나는 정도의 중강도 운동을 기준으로 일주일에 150분 정도를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매일 30분씩 5일이면 됩니다.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가벼운 수영. 이 정도면 충분해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하체 근육 운동을 더해주시면 금상첨화입니다. 체중도 중요합니다. 지방간이 있다면 체중의 5에서 10%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간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몸무게가 70kg이라면 3.5kg에서 7kg 정도를 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빨리 빼겠다고 굶는 것입니다. 급격하게 굶으면 우리 몸은 지방 대신 단백질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지방 분해 과정에서 나온 물질들이 오히려 간에 부담을 줍니다. 급격한 체중 감량이 지방간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도 있어요. 완전한 감량 속도는 한 달에 1kg에서 2kg 정도입니다. 느린 것 같지만 이게 간이 따라올 수 있는 속도입니다. 억지로 굶지 말고 야식 끊고 탄수화물 조금 줄이고 하루 30분 걷는 것, 이것만 꾸준히 해도 한 달에 1, 2kg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간은 회복력이 대단한 장기거든요. 우리가 기회를 줘야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과 소중한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작은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꼭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